시간입니다. 특강 외식의 품격.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빵의 세계를 지나서 좀 지루하지 않나. 너는 뭐 빵돌이냐 맨날 빵 얘기만 하게. 그렇게 생각하셨을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의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두 시험 보는 면접 시험 같은 거 보는 생각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인의 세계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 지식과 정보가 워낙에 많고 또 소믈리에 같은 전문 분야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 책 한 권에서 일반론을 다루는 수준에서는 정말 많은 내용을 살펴보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 저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듯한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와인 취미를 붙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와인이 그렇게 어려운가? 와인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지식과 정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랄까 취미의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노력을 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준이 넘어가면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취미들이 많죠. 뭐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식과 정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인 한 병을 드셨다. 어떠한 경로로 얻으셨다고 해도 그냥 끝나면 다음 와인을 드실 때 이 와인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와인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에서 샀고 또 어떠한 맛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차원에서 자료를 살펴보시고 기억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계속 다음 와인 다음 병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취미 생활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가격, 만족도 곡선. 만족도 그래프로 하죠. 그래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사이가 있으니까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만족도. X축은 만족도고요. Y축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드실 수 있는 와인 중에 아마 한 10,000원대부터 시작한다고 치죠. 그 다음에 30,000원, 50,000원, 70,000원, 대충 10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에서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에서 드시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그냥 쭉 가겠죠?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30,000원대로 올라갑니다. 이 지점까지가 여러분들이 만족은 하시지만 어느 시점에서 평타를 치시는 거예요. 만족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0에서 시작하면 이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30,000원대에서 좀 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걸 이제 뭐 플래토라고 그러죠. 평원. 여러분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다이어트 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다이어트도 이렇게 몸무게가 쭉 내려가다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다이어트는 쭉 내려가다가 정체가 되고 내려가다가 정체가 됩니다. 반대예요. 뭐 정체라고 해도 되겠네요. 정체. 만족도가 정체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격대를 올립니다. 이 가격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와인의 가격대예요. 어디까지 올리냐는 거죠. 보통 소위 일상 와인, 데일리 와인. 일상 와인의 가격대를 각자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경제 상태나 예산이나 각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가
최선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으로 가면 사실 부담이 커요. 한 병에 10만 원짜리 와인을 사실 매주 드신다고 생각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거든요. 쉽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게 저의 경험담인데요. 저도 어느 시점에서 더 올려야 될지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한 7만 원쯤에서 올라가나? 7만 원쯤 되면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해서 드셔도 만족도가 가격에 비해서 어느 지점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사실 뭐 그렇죠. 10만 원짜리 와인이 와인 3배, 2.5에서 3배 붙인다고 치면 레스토랑에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와인입니다. 이거 쉽게 그렇게 손이 안 가죠. 물론 뭐 와인 장터나 할인 등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이 이상 올리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드세요. 간헐적으로 드시는데 사실 이 점들을 이어야 내 머릿속에 좀 더 그럴까요? 와인이라는 영역의 지도가 그려지거든요. 이것은 동화랑 비슷합니다.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는 땅을 그러니까 찍어서 하루 종일 다닐 수 있는 만큼만 찍으면 그 땅이 다 네 땅이다 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 못 찍고 쓰러져 죽어가지고 묘를 위한 땅, 손바닥만한 땅만 남았다. 뭐 그러한 교훈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와인은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와인의 세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시면 점을 찍을 엄두가 안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점을 찍는 비유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와인 매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와인 지도 그리기. 물론 이것은 땅에 대한 지도를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마인드맵에 가까워요. 무슨 말씀이냐?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무슨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뭐 원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역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리는 지도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고 이 점들이 연결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와인 지도를 그릴 수 있는지 그 출발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You have to start somewhere.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선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내가 커리어를 시작하려면 어디 지점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직장으로 옮기든 보수가 큰 직장으로 옮기든 점점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와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이 이곳은 나의 출발점이야. 이곳은 나의 출발점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지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한번 그 지점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제가 칠판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군요. 자, 여기만 지울게요. 자, 첫 번째 지점. 와인 지도의 출발점.
첫 번째는 지리학적 지점입니다. 아니 너 지금 뭐야 이 와인 지도가 마인드맵이어서 굳이 뭔가 지리적인 지역에 의한 지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뭐 무슨 지리학적 지점부터 얘기를 하느냐. 자, 그것은 일단 와인 세계의 분류가 그렇기도 하고 와인 세계의 분류가 그렇기도 할 뿐더러 시각화에 도움이 시각화에 쉽기 때문입니다. 시각화가.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인을 크게 지리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구세계와 신세계로 나눕니다. 자, 제가 감히 지도는 안 그릴게요.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도가 있는 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집에서 편집을 해서 지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지도가 뜨면 같이 한번 놓고 생각을 해 보시는데요. 이 분류 자체는 간단합니다. 구세계는 유럽입니다. 그다음에 신세계는 나머지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라고 하면 미국도 있고요. 호주.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다음에 요즘은 사실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와인도 많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와인이 있죠. 자, 그래서 신대륙은 신세계는 그렇고요. 유럽은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정도까지만 얘기할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다들 원조를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도 원조 설렁탕집 이런 데들이 항상 이렇게 그 손님을 많이 끌잖아요. 그러면 구세계라는 것은 원조잖아요. 원조. 자, 그렇다면 원조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데 여러분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세계부터 시작하시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장벽이 무엇이냐면 바로 AOP입니다. 불어인데요. 불어는 제가 발음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다 찍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보호된 원산지 명칭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치즈 같은 거 사실 때 AOC랄지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원산지의 명칭이 원산지의 명칭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남용 방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상품
와인의 상태라고 그러면 맞을래나요? 제가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결국은 맛과 품종과 맛입니다. 맛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와인 라벨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쪽은 구대륙, 이쪽을 신대륙. 이쪽은 구대륙입니다. 자, 와인의 품종은 소비뇽 블랑입니다. 높아심에서 또 말씀드리면 쇼비뇽 블랑 아닙니다. 자, 신대륙 와인은 여기에 와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겠죠, 뭐. 제가 또 이쪽으로 한번 그림을 올려볼 텐데,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잘 팔리는 유명한 소비뇽 블랑 중에 클라우디 베이,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클라우디 베이. 브랜드 이름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심볼 마크가 있고, 빈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름이 있고, 여기에 품종이 있습니다. 소비뇽 블랑. 자, 그런데 구대륙의 와인은 설정이 다릅니다. 와인 이름이 똑같이 있고요. 빈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끝이에요. 자, 프랑스, 뉴질랜드, 신대륙은 뉴질랜드라고 하고요. 대표 산지가 말보로 그쪽 있죠. 신대륙은 죄송합니다. 구대륙은 프랑스 루아르 밸리 쪽인데요. 자, 지역 이름 대표적인 게 상세리입니다. 신대륙 와인은 소비뇽 블랑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뇽 블랑을 원하시면 사실 그냥 바로 보고 직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대륙 와인은 지역 이름만 써 있어요. 상세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세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짝짓기를 소비뇽 블랑과 상세르와의 짝짓기를 하셨다면 만족스럽게 고르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와인을 이제 막 이해하시기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 생각하는 걸 저는 여기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리라 보는 걸 저는 무리라 생각하는 거죠. 말이 좀 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쪽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사실 맛도 다릅니다. 소비뇽 블랑, 신대륙의 소비뇽 블랑은 숙성을 안 해요, 거의. 스테인레스 탱크에서 숙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맛이 상큼하고 어리죠. 자, 그런데 구대륙에서는 오크통에 숙성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색깔도 진하고 맛도 다르고. 자, 그래서 사실 두 와인이 같은 품종으로 만들었긴 하지만 굉장히 또 차이가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벌써 첫 번째 시간 다 끝나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러한 AOP에 대한 지역 분류가 와인의 품종이나 맛에 대한 기본적인 실마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규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뭐 재배랄지, 주조 방식이랄지, 품종까지. 그러니까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식대로 와인을 만들지 이 품종 이 방식대로 와인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지역 이름, 그것이 상세르든 뭐든 붙일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까지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상세르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뇽 블랑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금방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름 인기가 있는 와인 중에서 샤또네프 디파프가 있습니다. 프랑스어까지 스펠링 외우기가 참 힘듭니다. 교황의 성 이런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샤또네프 디파프는 이 프랑스 론 지역, 프랑스 남부 론 지역에 GSM 블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르나주, 쉬라, 그 다음에 무르베드르. 자, 이 기본적인 GSM이요. GSM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품종에다가 전부 다른 군소 품종들을 더해서 최대 13종에서 20종까지의 품종을 섞어서 만듭니다. 블렌딩.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샤토네프 디파프 지역 이름을 달고 나온 와인이면서도 와인이라고 해도 자, 이 세 가지 기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미세한 블렌딩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게 와인을 즐기는 데서도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맞추거나 퍼즐을 맞추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번에 먹은 A라는 샤또네프 디파프의 맛이 이렇다 했더니 GSM 블렌딩에다가 뭐 다른 품종들을 또 섞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한데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마치 암기 과목을 공부하듯이 자, 프랑스에 무슨 지역이 있고 루아르 지역이 있고 그 지역마다 군소 지역이 있고 또 군소 지역에 어떠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는 어떤 품종을 쓰고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공부하시라고 저는 별로 요구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외식의 품격에서 제가 이러한 얘기와 더불어 일단 프랑스 와인을 멀리하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일단이라는 단서가 붙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여러분들한테 일단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쟤는 와인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와인을 무시한다. 프랑스 와인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다. 뭐 그렇게 악의적으로 오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프랑스 와인 좋아합니다. 프랑스 와인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재미이긴 한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재미가 붙지 처음에는 골치만 아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왠지 지금까지는 안 마셨지만 오늘 당장 와인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다지 좋은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사항을 살펴봤는데 시간이 다 지났네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출발점부터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